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손볼 줄 알았는데 아예 얘기도 못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 매물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임대사업자들 매물만 빼내려고. 왜냐면 임대사업자들은 아파트가 또 10%밖에 안 돼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잠겨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 이분들은 이건 표 때문에 못 건드려요. 왜냐면 이 양도세 중과를 해제시켜줘 그러면 자기네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던 수요자 억제 정책 이게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꼰대 공기현입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아, 네.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할 거니까 네.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통 뉴스를 가지고만 얘기했는데 간략하게. 이번에는 보도자료 원문 좀 길어도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들어준다고 한다면 네. 1년간의 부동산 미래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뭐죠? 자문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동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왔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실패를 많이 거듭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자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활로를 뚫겠다. 자문기관을 도입한 거죠. 내용은 네.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공급에 관한 부분. 네. 지금까지는 이제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수요가 늘어서 집값이 뛰었다. 네. 그렇게 하던 정부가 작년 올해 2월부터 갑자기 공급을 대거 공급 대책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네. 그런데 그 잘못을 자기네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공급만 막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고 그 잘못을 임대사업자한테 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제 등록을 이제 폐지하겠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공급도 갑자기 안 하다가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해버려요. 이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급하게 하면 체합니다. 네, 체하는데 네. 걱정이에요. 네. 도심 복합 개발하겠다. 네. 청년 신혼부부 주택 10,000호 또 공급하겠다. 계속 청년 주택 공급하겠다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20평대, 30평대 이제 3, 4인 가구가 살 집들이 직장 가까이에 필요한 게 사실인데 저번 이제 보궐선거에서 청년층들의 표를 잃다 보니까 이 표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원룸 투룸 말고 네. 방 3개짜리 이상 좀 공급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또 신혼부부도 넓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범사업 부지 확보했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서 누구나 집 시범 추진한다. 누구나 집이에요? 네. 누구나 들어와 살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분양을 처음부터 새주택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은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자금이 많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작은 자본 한 20% 또는 10%의 자금을 갖고 임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대로 이제 10년을 살고요. 10년 정도 살고 10년 후에 최초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서 살 때 이때 돈을 이제 정부와 개인이 나눠서 몇 대 몇으로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분양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이 수익 부분을 비율대로 나눠서 갖겠다. 이런 게 제도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이익을 공유하네요. 그렇죠. 이익 공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지금 자본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나 네. 또는 자녀분들이 집을 없는 분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세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부지들을 더 많이 짓고 유유지들을 쓰겠다.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보면은 3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족시설 용지에 대한 용적률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된 2기 신도시에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왔는데 그 지식센터만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그걸 복합시설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어렵긴 한데 네. 뒤에서 저희가 좀 다시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 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집이 아파트가 부족한 게 이거는 리모델링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죠? 한 15% 늘어나죠. 한 10% 정도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면적들이 작기 때문에 많이 새 집 못 짓거든요. 넓히는 데 써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10% 정도 늘어나서 새 집이 신규로 공급되는 건 별로 없는데 지금 부족한 건 새 아파트잖아요. 그렇습니다.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급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좀 약간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이전, 궁, 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네. 송파에 교정시설 있죠. 구치소가 있죠. 네, 구치소 있고, 근데 저수지는 또 뭐죠? 저수지는 말 그대로 저수지죠. 물 담아놓고 농로나 이런 것들 할 때 예를 들면은 의왕에 가면은 네. 의왕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거 건들면 안 되는데요? 그거 건들면
100년 후에 후손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을 텐데. 그런 건 이제 아니고 유지해야겠죠. 네네. 이제 약간 쓸모없는 규모가 네. 작은 것들 하겠죠. 아마 상하수도 정화 시설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뚜껑을 덮어가지고 뭐 위에다 집을 짓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용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데스크 포스를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 자 데스크 포스 당하고 정부가 같이 합심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네. 공급 추진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만 했었잖아요. 혼자서 했죠. 근데 이 정부만 못 믿겠다는 거죠. 이 정부만 믿어서는 선거에 못 이길 것 같다. 독단으로 했다가 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에서 이제 힘의 네. 파워가 옮겨가는 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당에서 정하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건의만 했는데 이제 건의가 아닌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당에서 정하는 사항들이 너무 좀 중구난방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한 네. 목소리가 아니라 막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정제된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혼란만 그다음에, 예. 가중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LTV, 무주택자 위주로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그죠? 완화시켜주는 거고 중요한 임대등록사업자 아까 폐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폐지 내용 얘기 나오고 있고 재산세를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 0.05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적죠. 재산 세율 자체가 원래 이제 다른 세율에 비해서 세율 자체가 원래 좀 낮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0.05%면 사실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네, 거기다가 이것도 3년 한시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자, 노래 그 다음에 양도세하고 종부세에 관한 내용인데 네. 이 부분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네. 뒤에서 저희가 다뤄보긴 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양도세,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서 네.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이안을 중심으로 유월 중에 대안을 마련한다는 건데 네. 이걸 지금 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 이 완화시켜주는 부분에 네네. 대해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여요. 당장 바로 될 그러니까 거.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공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종부세나 양도세를 통해서 네. 어떤 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6월에 대안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행되기는 또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자, 이제 뒤에 내용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요입니다. 네. 자,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들어선 네. 지난 4년 공급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로 강화해 왔다. 예. 그러니까 뭐 집을 사는 사람들을 다주택자나 집 사는 사람 무조건 투기 수요라고 무조건 아예 그냥 못을 바꾸고 가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합법을 통해서 주택을 뭐 3개를 사든 5개를 사든 예. 이 사람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자체를 아예 그 어떤 범죄적인 요소가 있는 투기로 보는 거 그 시각 자체가 좀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임대사업자들은 집을 사면 보통 5개, 6개 사버리니까 네. 이 사람은 진짜 완전 적폐네요. 그리고 건물 하나 사도 원룸 같은 경우에 10개, 15개가 있는 것들은 뭐 그 15개로 치니까 형평성에도 문제가 근데 있고. 여윳돈을 가지고 네. 사람들이 집을 사면은 보통 여윳돈이 있으면 네. 뭐 주식을 한다든가 네. 요즘 뭐 비트코인도 하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주택을 산다. 네. 여러 가지 또 적금을 붓는다. 네. 그러니까 이 적금 붓는 거 외에 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할 수도 있고 주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본주의에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래서 예, 네. 주택에 대한 어떤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또는 골고루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책을 만들겠다고 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지만 무조건 집이 많은 사람은 투기꾼이다. 강남에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라고 하는 이런 양분화되는 그러니까 국민들을 싸우게 만드는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유튜브를 하면은 댓글들이 굉장히 갈려요. 그렇습니다.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네. 집이 있는 사람, 양도세 중과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근데 왜 이렇게 양분할 이유가 없거든요, 국민들끼리는. 그렇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욕하는 건 괜찮지만 합법적인 예서 한 사람들 욕하는 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불법적인 것도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하는 아주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모든 분야에 그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부 투기 억제라고 하시기보단 일부 집값 폭등 억제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공했으나 저금리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부족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 이사 목적
대체 주택 취득이 어려워지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에요. 무주택자는 앞으로는 이 1주택자 갈아타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시장의 효용이 높은 이사 대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서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 공급 물량을 지속해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에 관한 부분도 빨리 하겠다는 거죠. 근데 네. 네. 말씀하세요. 뭐 처음에 시각 자체가 좀 잘못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결과론인지 자꾸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의 경우 네. LTV 요건을 적정 수준 완화해서 네. 이제 무주택자, 생애 최초 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집 사는 데에 대한 LTV만 완화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인 세제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네. 근데 굉장히 소폭이에요. 근데 양도세나 종부세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건드리기 쉽지 않다라는 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양도세, 종부세를 건드려서 부동산의 변화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재산세만 조금. 네. 뭐 한 사람은 18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아, 네. 한 집당. 이렇게만 완화시켜줘서 좀 약간 생색내기만 좀 했다라고 하는 내용 같아요. 자, 첫 번째 세부 추진 사항인데요.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뭐 한 20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총 합쳐서 자, 3기 신도시 건설, 이사 대책, 그다음에 수도권에 181만 호 합쳐서 205만 호를 공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7월부터 사전 청약을 해서 6만 2천 호를 공급한다는 건데요. 자,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본 청약까지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죠. 본 청약까지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전 청약을 하고 당첨되신 분들이 본 청약과 실제로 공급되는데 뭐 작게는 5년, 많게는 한 10년 이상이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된다라는 게 문제고 그 5년에서 10년 동안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박탈당한다.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박탈당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 호응도가 기대가 높은 이사 대책. 자, 이사 대책은 작년에 2020년 8월 4일 날 대책을 발표된 84 대책이 있고요. 2021년 2월 4일 날 발표한 이사 대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84 대책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사 대책은 공공 주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호응도가 높은 이사 대책은 선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 선도 사업이 지금 현재 1차에서부터 4차까지 공급이 이제 후보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차에서 4차까지가 후보지로 지정돼서 공급이 예상되는 주택 수가 약 6만 호 정도 됩니다. 6만 호. 자, 그래서 선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신속한 신규 택지 공급. 이 신규 택지 공급은 그 밑에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및 입법을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 선도 사업 여기 나오네요. 선도 사업이 총 11만 호인데 11만 호 중에서 지금 현재 6만 호가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으니까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한 5만 호를 더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구역들을 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공공 주도형으로 재개발을 해서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제 공공 주도형이라고 명칭을 통일하면 좋은데 매번 이 도심 주도형, 공공 주도형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어떤 명칭들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시민들이 자꾸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선도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요것만 1회에서 4차에 걸쳐서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6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5만을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더 있네요. 현재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선도사업 후보지가 선정이 됐다. 그리고 이 1차부터 3차까지 선정된 지역들 중에서 이제 10%의 주민 동의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되거든요. 그래서 총 46곳 중에서 46곳이거든요. 46곳.
총 6만 호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10곳 정도가 주민동의 10%가 나왔다. 그래서 예정구역 지정 요건을 확보했다라고 성과를 이제 보고하는 차원이죠. 그리고 은평뉴타운 증산 4구역하고 수색 14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율의 3분의 2, 그러니까 지구 지정, 예정 지구가 아니라 그 다음 지정이 지구 지정의 요건도 2곳 정도는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자, 신규 택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신규 택지는 쉽게 얘기하면은 최근에 지정된 광명, 택지지구 있잖아요. LH 비리가 있었던 곳, 그곳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신규 택지가 총 18만 호를 공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광명이 지금 현재, 그 예정되어 있는 그 주택수로 보면은 7만 호 정도 되는 거거든요. 7만 호. 그러니까 18만 호 중에서 7만 호가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미리 지정된 11만 호를 8월 달에 공급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사 대책 같은 경우 저기 있네요. 입법 추진 이사 대책 관련해서 8개의 법을 지금 현재 이사 대책으로 지금 도심주택 공공복합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선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차, 2차, 3차, 4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많이 지정을 했지만, 후보지로 지정을 했지만 법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개정된 게 없고 입법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입법이 6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 그 내용이 이제 공공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등 이런 것들을 총 8개의 법을 6월 말까지 이제 진행을 하자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여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야당의 반대 또는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아마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 속도감 있게 더 진행을 하겠고, 주택 시장에다가 공급이 많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추가 공급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추가 공급 이제 도심 복합 개발 지자체에서 제안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사실 사전에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이렇습니다 하면은 이제 개발 방법을 이렇게 정하면은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자체에서 제안을 해서 지자체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후보지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우선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게 순서지 않나,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 부지 및 이전 공공부지, 기관부지 이런 것들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1만 호를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 이게 추가 공급 계획이니까 위에 선도사업이라든지 신규 택지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1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후보 부지 확보, 지자체의 소유의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요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임대를 먼저 들어갔다가요. 10년 정도 거주를 하면은 10년 정도 거주 후에 이제 분양을 받는 건데, 분양을 받을 때 최초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고,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공공과 개인이 이렇게 지분으로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가 지분대로 이제 수익을 나누는 그런 지분형. 네, 추가 공급 대책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부터는 우리 김건대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민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많은 사람만 많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죠. 돈 없는 사람, 네. 무주택자는 네.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됐다는 거죠.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네. 투기 수요란 말이 나왔어요. 자꾸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이제 거죠. 두 채 이상인 사람은 투기 수요고, 네. 여기서 봤을 때는 거의 뭐 9억 원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니까 9억 이상 집을 사면 또 투기 수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1억짜리, 2억짜리 한 채 한 채 갖고 있어도 투기소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1+1+1 총 3억짜리 3억 원어치 집을 하나씩 샀는데 이 사람 투기소인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법으로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당신은 투기다. 뭐 이런 걸로.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투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전부 다 투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 이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게 되면 네. 현재와 옆에가 이제 개선안입니다.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전부 다 투기 지역이고 네.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일단 무주택이어야 되고 무조건. 둘 다. 네. 예.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9천만 원으로 늘려주는 거죠. 그렇죠. 생애 최초는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려주는 거고 네네네. 1천만 원씩 좀 늘려줬어요. 네. 좀 더 여유가 생긴 거고 금액적인 부분인데 현재 투기과열 지구는 6억 원 이하만 50%를 해줬어요. 네. 이걸 이제 9억으로 늘려줬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이거를 8억 원으로 그러니까 각 3억씩 늘려줬네요. 3억씩 아, 그렇군요. 이렇게 늘려주고 이제 50%를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6억까지 지금까지는 50%였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60%로 늘려줬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6억에서 9억까지는 새로운 구간이잖아요. 이 9억까지는 5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그러니까 6억까지는 60%까지 해주고 6억 이상 되는 거. 만약에 이 사람이 6억에서 9억까지 3억 더 대출을 받았으면 1억 5천 대출이 더 나오는 거죠. 네. 안 나오던 1억 5천이 더 나오는 거죠.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조정 대상구역 이 기준이 5억이에요. 그래서 6억이 아니죠. 네. 그래서 5억에서 8억까지 기준을 잡아준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5억까지는 70% 오. 그리고 이제 8억까지는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대출이 확실히 늘긴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금액이 대출 금액이 퍼센트가 70%든 75%든 이렇게 플러스해서 되더라도 4억까지만 한도로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DSR을 같이 적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네, 뭐 4억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네. DSR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네. 것보다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뭐 차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차 금융을 활용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카드, 네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집, 뭐 여러 네네.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DSR이 안 나오니까 뭐 주식이나 이런 것도 했던 분들 대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분. 무주택자니까 주택은 없을 거고 뭐 카드나 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6억 원 이하가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뭐 한 5억 가던 아파트들이 다 6억 가까이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9억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6억대 뭐 7억대 하던 아파트가 이제 9억까지 붙겠네요. 당연히. 예, 가격이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따라 붙는. 거기다가 이제 4억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4억대 아파트들도 많이 뛰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다 가격이 9억대까지 근접해진다고 네. 보면 되겠죠. 뭐 8억대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게 뭐 8억 9천까지 뛰는 네. 뭐 이런 거보다는 7억대 아파트를 사서 8억 9천까지 뛰는 어. 좀 이런 효과를 노려야 돼요. 너무 9억 가까이 집을 사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7억대 정도를 노린다고 한다면 대출 이 부분이 1년은 갈 거니까 그렇죠. 그죠? 계속 아마 따라잡을 거니까 한 7억대 아파트 또는 4억대 아파트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사례로 네.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일단은 여기 이제 내용에 보게 되면은 4억 8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4억 8천에 대해서 60%를 받으면 2억 8,800만 원을 그동안에 받았다는 거죠. 예, 그쵸? 아니죠. 이제 현행은 현행은 50%니까 2억 4천 받은 그렇죠, 게 60%가 되니까 2억 8,800을 받는 거고 네. 8억 원 주택 구매 시 현행은 그냥 40%만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억 2천인데 여러 가지 빠 곱하면 4억 6천까지 가능하지만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4억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7억 이상의 아파트는 7억 이상의 아파트에서 9억까지는 대출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4억 제한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4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9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60% 50% 받으면은 한 5억 정도 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결국은 4억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도 6억까지 대출 나오던 게 9억까지 늘었으니까 실제로 한 1억 정도는 늘은 효과는 나와요. 그러니까 7억 이하의 주택들한테는
아니 9억 7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가 네. 1억대 이상까지는 대출이 더 나오는 거고 6억대 이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네. 6억 이하 아파트 사세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7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도 1억 정도 대출이 더 나오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그렇죠. 전보다는 보통 한 많이들 3억대가 최대였으니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입니다. 네. 제도 개선이 아니고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죠. 제도 예. 개선 계약이죠, 계약. 예. 그리고 자 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료 인상 5% 제한된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했고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임대소득세 감면 받고 뭐 취득세 다 감면 받았는데 대신 임대료를 많이 못 받아요. 네. 5%를 제한했죠. 그러니까 기존 주변의 임대에 대비했을 때 70에서 80% 정도 임대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싸게 있을 수 있었죠, 임차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월세나 임대를 덜 받는 대신 해지 혜택 받는다. 이게 확실히 기브앤테이크란 말이에요. 확실하죠. 예, 이거를 주겠다고 한 것도 정부고. 네. 그죠? 법에 의해서 지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적폐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2017년도 말에 26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1년 만에 4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정부에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 누구나 다 임대사업을 등록하게끔 하려고 했었어요. 세금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월세를 30만 원만 받는 사람도 임대사업 등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그래서 할머니들이 되게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금 확보가 네. 원래 숨어 있는 지인의인데 표방은 세입자들을 보호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임대사업이 필요가 없죠. 네. 왜 임대차 3법이 되니까 누구나 다 임대차를 신고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화시켜버렸죠. 이제 딱 세금 매기기 아주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사업자, 세금을 덜 내는 임대사업자가 이제 적폐가 되는 거죠. 근데 딴 사람들 다 내니까. 지금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이거를 세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이거는 정부에서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네. 등록 임대사업자 때문에 시중에 매물이 없다. 네. 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거 누가 비판하죠, 이거? 정부가 비판하죠. 이건 정부에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들은 시민들은 네.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약간 이간질을 시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언어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말을 좀.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게 네. 임차인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예, 왜냐면 현재 70~80%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5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의 이원화돼 갖고 지금 가격이 올라버리는데. 그런 물건들이 사라지니까 네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런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이게 지금 벌써부터 세입자한테 다 부담이 되고 있어요. 전가가 되고 있죠. 이번에 종부세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전세값이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예, 있어요. 전세를 받아서 내거든요, 사람들이. 네. 월세를 받아서 내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순기능, 임대사업자 순기능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는데 어떤 수순을 밟아서 폐지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일단은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을 채우고 나서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에서 자동 말소가 되게 되면은 의무기간을 충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무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간에 제한 없이 아무데나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진 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무기간을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은 말소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소 이후에 1년 안에 팔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현행인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자동 말소도 그다음에 자진 말소도 무조건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일반 과세 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말소도 자진 말소도 둘 다 제한이 걸렸고, 두 번째로는 자진 말소 요건을 2분의 1을 채워야 되는데 아무 때나,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년 만에 말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자, 임대사업을 내가 하는 10년 동안, 네. 그죠? 10년 동안 이후도 네. 언제든 팔아도 양도세 중과는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예, 거죠. 중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6개월 내
중과 이제 언제가 아닌 6개월 내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6개월 내에. 안 팔면 중과하겠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되게 어려워진 게 임대차 3법에서 네. 세입자들이 4년 가까이 살게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게 내가 2년 말소되는 기간이 이렇게 2년이라면 네.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세입자가 안 나간 상태에서 안 팔리게 되잖아요, 물건이. 그렇죠. 보통 이제 네. 실수요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실수요자한테 대출을 완화해주고 실수요자들이 뭔가를 살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수요자는 보통 입주를 해야 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데 이 물건들은 세입자가 껴있는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 갭 투자 개념이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4년 동안 공급을 안 해서 네. 서울이 공급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네. 이거를 왜 임대사업자를 물건을 뺏어서 이 공급을 채우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4년 동안 계획을 안 했잖아요. 실제로는 이 현재 시점에 매물들이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획을 했었다면. 근데 안 해서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것들이 4, 5년 뒤에 나오니까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때려잡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줄이를 트는 거죠. 임대사업 이거 지금 아파트가 문제잖아. 아파트가.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또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의 아파트 임대사업자 물건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나오게 한다고 효과는 없고 네. 오히려 정치의 신뢰성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등록 말소 보시게 되면은 말소 기간 혜택 기간이죠. 네. 혜택 기간 1년 내 안 팔면 니네 큰일 나. 하던 기간을 6개월로 줄여서 매물 유도를 하겠다. 이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년도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급하게 팔아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거를 6개월로 줄였다 그래가지고 나 우리 잘하고 있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6개월 안에 이게 팔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아주 극히 드물고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버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가 중과세를 맞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시장에 매물이 나올까요? 현실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게 매물 유도인데 현실성은 매물이 잠기게 만들어지는 오히려 잠김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냥 10년 가져갈래? 그럼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양도세 다음 정권에 완화될 것 같은 기대감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권에 완화되면은 좀 더 갖고 있어 버리면 완화될 수 있는데 뭐하러 지금 중과세 맞고 팔겠습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게 되면은 글쎄요. 그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 기존에도. 그죠? 네. 근데 왜냐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죠? 여기도 보면 네. 실제 시장에서 매매된 사례는 미미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자진 말소된 주택이 전체 46만 8천 원나 되는데 실제 거래된 게 미미하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매물이 그동안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양도세 그 중과가 안 적용되니까. 근데 그걸 나오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요 부분을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래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해요. 어떤 게요? 이제 6개월 내에 못 팔게 되면은 네. 무조건 중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흡수해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SH 지도 참여토록 동료에 임차인의 안정적인 지위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임차인을 보호하게끔 하는 건데 자 6개월 내에 못 팔았을 때 과연 얼마에 사주냐 이거 얼마에. 이거 당연히 이거- 감정평가에서 네 시세대로 해줄 거냐 이거 시세대로 이게 시세대로 안 해주죠. 이게 본인들 물건이라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 10억짜리 물건을 네. 6개월 내에 못 팔았다고 해서 8억에 만약에 가져간다고 한다면 네.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LH에 사준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안 팔리는 물건이 안 팔려 뭐 시장에 내놨을 때 안 팔리는 물건들을 LH에 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되게 잘 팔리는 물건들은 LH에서 못 사요. 네. 시장에서 비싸게 팔지. 비싸니까. 근데 시간을 주고 이 시간 내 6개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네. 아니고 네. 6개월 내 못 팔어? 니네 그러면 내가 그냥 감정평가로 가져갈 거야. 네. 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라고 본인이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강제로 가져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거 활로를 열어주겠다 그러는데 아니죠. 이게 강제로 안 가져가면 중과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과를 하니까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방법으로 공공에서 매입을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얼마에 가져갈 거냐, 시세는 절대로 안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도인들이 이걸 팔겠냐는 거예요. 안 파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도세 중과를 지날 때까지 계속 매물 잠김 현상은 그대로 될 거라는데 이걸 해결 방안이라고 내놨다는 것 자체가 좀 그리고 이거를 화난다는 거죠. 이제 할 분들도 네. 안 팔리는 물건을 오히려 LH에 줘서 사게끔 해서 임대를 주게끔 넘기겠죠. 네. 잘 팔리는 물건은 그냥 아예 잠가 놓겠죠. 10년 동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물건들은 잠기고 안 좋은 물건들만 LH에 사가지고 임대 주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또 낭비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이거는 좋은 입지를 원하는데 이거는 조금만 더 손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임대사업자 부분이 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이제 임대 사업자들의 기사를 한번 보면은 네. 뭐 여당의 임대 사업자들께 송구하다. 아. 언론이 당과 국민을 이간질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론이 당과 이간질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아이고 뒤통수야. 이 한국경제 저기입니다. 네. 장려하던 임대 사업자 완전 폐지. 네. 그러니까 장려를 해서 샀는데 이제 등록을 적폐라고 해서 네. 폐지를 시키겠다. 니네가 집값 다 올렸어.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문 정부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 30만 임대사업자 벼랑 끝에 몰렸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당에서 본인들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언론이 조금 약간 내용을 외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어서 뭐 윤호중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일부 언론이 이간하고 선동했다는 내용이니까 저는 이게 실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당에서는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고 언론만 이렇게 했으니까 임대사업자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너무 무조건 손해보게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여당이 임대사업자들께 송구하다. 언론이 당과 국민을 이간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의 기간을 줬을 때 안 팔리게 되면 무조건 당신을 중과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게 얼마에 매입을 할 거냐가 빠졌다는 거죠. 시세대로 매입을 해주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야지 그게 되죠. 말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폐지됐어야 할 다주택자 투기 장려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임대사업자 제도 원래 그 이전 정부에서 하면 안 되는 정책이었는데 이전 정부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 정권에서는 하기 싫었는데 계속 하기 했다는 싫었는데 뭐 했다. 아니면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다. 단지 이전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따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이기도 한데. 아니 이쪽에다 핑계 대고 저쪽에다 핑계 대고 자꾸 핑계만 대네요. 네. 자,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시절 꽃길을 깔아준 임대등록자 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준에 들어갔다는 관측과 함께 말 바꾸기 네. 하라고 했다가 또 하지 말 나쁘다고 했다가 뭐 네. 이렇게 말 바꾸기. 네네. 자, 임대사업자 제도 자 윤 원내대표입니다. 변경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당장 사라지는 것으로 보도하거나 임대사업자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근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60세 이상 3채 이하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60세 이상의 그러면 60세 이하는 국민 아닌가요? 그러니까 55세에 퇴직을 했어요. 아니 50세 이상은 생계형으로 하면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나요? 55세에 퇴직을 해갖고 내가 월세 받아서 노후 대비를 하려고 살고 있는 집 외에 조그만 주택 2개를 산 거예요. 빌라나 오피스텔을. 근데 그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고 생계형이 아닌가요? 현재 임대 등록을 존중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돼 등록 말소 때까지 일몰이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년 남은 사람한테 이걸 무조건 팔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종부세를 뭐 합산하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은 배제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 기간 끝날 때까지.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자동 말소되는 게 의무 기간이 끝나면은 자동 말소가 되잖아요. 지금 네. 자동 말소를 하겠고 그다음에 신규 가입도 안 하겠다니까 폐지잖아요. 그리고 6개월 안에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시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응.
전에 이제 어떤 기사에서 네. 10년 남은 임대사업자들도 임대 기간이 아, 한 남은 3년 4년 지났을 때 종부세를 갖다가 합산 배제 안 해주고 종부세를 내게끔 하겠다고 기사가 난 적도 종부세를- 있어요. 아니 종부세. 아, 종부세. 종부세를. 근데 네. 요거는 아니고 10년 동안의 혜택은 유지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죠. 단 6개월 내 팔게끔 하는 것만 우리가 이번에 의논을 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이 6개월 내에 팔게 하는 부분도 과연 임대사업자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지 물건을 빼내기 위해서 6개월 내에 니네 빨리 팔어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정치하시는 분이 할 행동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약간 협박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물건을 시중에 많이 나오게 해서 가격 안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반발이 생길 수가 있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조금 보도를 확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지금 진행하는 정책들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다음은 이제 재산세 감면입니다. 경감세율이네요. 예, 경감세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세가 6억 원 이하 주택 상당수가 가격 상승으로 특례 적용해서 배제가 됐다. 네. 재산세 좀 깎아주는 대상에서 벗어난 거죠. 네네. 아파트 값이 많이 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6억을 9억으로 늘려서 하나 새롭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세율이 높진 않아요. 네네. 그죠? 0.05포인트래요. 감면해 주는 예, 게. 감면해 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감면 자체가 없었어요. 감면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6억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기로 했어요. 감면을. 네. 이것도 3년 한시로. 네. 근데 이 6억 이하만 감면해 주는 게 현실과 맞지 않다. 그래서 이 6억을 9억으로 올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6억에서 9억 구간이 하나 개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게 그래서 원래는 6억에서 9억 사이도 0.4의 세율이 적용됐던 거를 0 빼기 0.505를 해서 요 0.35 구간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러니까 0.05네요. 네네. 1% 아니네요. 아, 0.01도 아니고. 네. 그러면 0.01, 한 0.1도 집당 18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총 782억 원. 네네. 근데 종부세는 이번에 1조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1년에 거쳐지는 총량이. 780억이니까 네. 9,220억이 남네요. 그죠? 누가요? 정부가요? 네, 정부가요. 완전. 그러니까 1조를 고상이죠. 올렸으면은 네. 좀 더 감면해도 충분할 텐데. 네네.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완전 예. 생색내기죠.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이제 손바닥 뒤집쓰듯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인데 네. 뭐 이거를 저희가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양도소득세 얘기 나왔던 게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1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다. 비과세가 너무 적다. 현실과 안 맞다. 현실과 안 맞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다주택자. 네.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기본세율, 그러니까 양도세 기본세율이 45%잖아요. 최대. 네. 그러면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이게 누진 체계라는 게 양도 차익이 클수록 이 세율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일반 세율 체계만으로도 양도 차익이 큰 분들한테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사실 충분하거든요. 예전 뭐 이전 뭐 정부도 그렇고 예전에는 양도세 중과가 50%였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게 45% 일반 기본세율이 45%니까 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징벌적 과세인데 네. 이거를 갖다가 다주택자들이 65%, 네. 또 75%로 해줘 버리고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하면은 뭐 71.5%, 82.5%니까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예 그렇죠. 매물을 평생 가져가라 이 얘기잖아요. 평생 가져가면 네. 돈 많이 법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손볼 줄 알았는데 아예 얘기도 못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 매물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임대사업자들 매물만 빼내려고. 왜냐면 임대사업자들은 아파트가 또 10%밖에 안 돼요. 네. 그 임대사업자들이 매물 나와봤자 얼마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 매물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잠겨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건 표 때문에 못 건드려요. 왜냐면 이 양도세 중과를 해제시켜줘 그러면 자기네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던 수요자 억제 정책, 이게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못 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바뀌어야지 이게 양도세 중과가
해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야지. 게다가 이제 그 종부세,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내는데 종부세 대상이 한 3%에서 많아야 4%거든요. 전 국민의.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이 많이 돈 번 사람들의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표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반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색내기나 아니면은 표를 의식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를 네. 회복해야 되면은 경제에 집중해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표의 의식에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시장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도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네. 저희가 굳이 안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냥 현실이 이렇다라는 내용과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정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하되 협의가 안 되면 기존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으나 마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 이제 확정적으로 뭔가 이 정부와 당이 합의된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게 맞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기서 거의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거까지 읽어드려야겠네요. 특위안은 네. 현행 과세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고 네. 정부의 이견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를 거쳐서 정부 및 전문가들의 의견 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나오는 대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해드릴 테니까 저희 꼭 구독 눌러서 해놓으세요. 그러면 저희 정보를 생생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권진님 최종적으로 뭐 드릴 말씀 있나요? 네,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번 대책도 그렇고 그 전에 나온 대책도 그렇고 좀 현실에 귀를 좀 더 기울여서 다양한 계층들의 의논을 좀 들어보시고 현실성이 있는 경제 논리에 합당하고 국민들이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저는 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정책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부의 신뢰는 더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자기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비싸도 계속 집을 사야 되는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정책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나오자마자 저희가 하루 만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저희가 신속하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희 이런 신속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바로바로 알람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좋아요 버튼 같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